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누나 파티는 동생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누나 파티는 동생들이 하는 고민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받는 방송입니다. 누나 파티는 동생들의 마음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누나 파티는 우리 그만해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슬픈데? 하지만 누나 파티는 동생들 아픈 마음은 오려내고 예쁜 마음만 가질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꼭 마지막 같아! 누나 파티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생들과 공감하고 위로하는 누나들이 서툴 때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우리도 누나가 처음이란 걸 이해해 주세요. 오늘도 오늘은 누나들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 이게 선언이었어? 세지? 아 세다. 나는 이별 이야기인 줄 알았어. 이별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잘해라 이거야. 동생을 위한 동생에 의한 동생만을 위한 방송 누나 파티. 오늘도 누나들이 달립니다. 누나들이 깔아준 판. Go stop 출발. 알고 보니 2년 사귄 여친의 아버지가 제 은사이십니다. 이런 인연도 쉽지 않네. 불과 몇 주 전에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나쁜 선생님이자 저와는 철천지 원수 선생님이십니다. 어머 어떡하니. 여친과 2년이나 만났고 결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교직에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의 여친의 집은 서울이고요. 제가 나온 학교는 전주여서 이런 상황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여친과 저는 여행 동아리에서 만나서 1년을 알고 지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와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아리 활동은 진짜 취미생활로 하는 거라 서로 많은 걸 공유하기도 하지만 진짜 공유해야 할 개인 정보는 많이들 공유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치. 제가 뭐라는 놈인지도 여친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어린 시절 2년 만났는데 지금 1년 동안은 사귀진 않고 동아리를 만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겪었던 학창 시절에 대해 묻는 여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친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춘기가 늦은 저는 일찍 아버지를 사별하고 어머니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때도 친구들과 함께이기보다는 저 혼자가 편했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작은 회사의 격리직을 맡으시면서 저를 혼자 키우다 보니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답시고 학교에서 주는 혜택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개인 사정을 알려주는 이유가 되기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곧 일때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된 수학선생님이 계셨는데 대놓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인간, 그 아래는 다 짐승들이라고 말을 서슴지 않으셨고 과외를 받는 애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안 받는 애들. 과외를 안 받는 애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니 학교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해라. 공부를 못하는 애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증오했던 게 돈 없는 집안 애들이라는 말도 수업 시간에 하시기까지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이없을 정도였지만 그 선생님 나름 이사장 백으로 단단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힘드네 이거. 수학여행 때 벌어진 일인데 대놓고 여학생들을 불러서 맥주를 먹이고 노는 장면이 문제가 되기도 했던 선생님이 이것이요. 이거 뭐지? 잠깐만.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수학 점수가 곤두박질 쳤다. 수학 선생님이니까. 과외도 안 하고 애들 쫓아가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지 뭐에 쓸 거냐는 힐난도 들었다. 지금도 눈옆에 사막이 있는 인간은 상종을 안 한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을 올려 말하는 저를 발견하고 그 수학 선생님이 걔 조또였다. 종도라는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 하는 순간 여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게 됐어요. 아버지 성함이 이종도라고. 혹시 그 학교 전주에 있는 멋머 고등학교 아니에요?
욕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한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안하다 말하고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모님한테 자란 제 여친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예정하고 부모님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 걔 좆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 개조도? 이해했어 지금. 어떡하지? 싫어하는 선생님 하나 없는 학창 시절 없을 거고 다 선생님 욕하면 잘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은 정말이지 교육청의 존재 유무를 의심케 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친의 아버지가 개조도라니 알게 되고 나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유별 났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그 쓰레기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였습니다. 누님들, 저 상견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친에 대한 사랑마저 흔들리게 하는 그녀의 아버지, 제게는 심각한 고민입니다. 저 이대로 상견례 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자, 여기서 이 정도와 개조도는 제가 지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에 실명이 거론돼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다른 이게 지금 이제 전주라는 것도 그렇고, 그치. 선생님의 실명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연에 괜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개조도는 제가 아는 선생님의 별명.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까 다른 별명이 있었네. 네네, 다른 별명입니다. 와, 이거 되게 이게 처음에는 신나게 시작했는데요. 그래 나 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지금 우리 남동생이 먼저 자기 삶을 얼마나 miserable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잖아. 네네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이거냐면서 지금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앞부분은 욕을 엄청 들었잖아. 실컷 한 거야. 실컷 들었는데 또 상견례를 계속 준비한다는 것도 여자애도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 아빠 욕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어. 여자애도 안다는 거지. 아빠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라는 걸. 그래서 아빠와는 다른 나니까 진행을 한다라는 건가? 아니, 이게 이제 독특하네. 욕을 듣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 친구도 아빠가 선생님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 우리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우리 중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에 같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아빠는 사립은 안 움직여 사람들이.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해. 중학교 때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겠어. 나는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아빠가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우리 아빠 적을 만났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이 지금 고민하는 우리 동생만큼 상처를 받진 않았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캐리나 걱정처럼 여자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당장 이제 사과했고 아유 내가 오바했다. 내가 그냥 선생님 욕을 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사과를 했겠지. 그러니까 또 우리 아빠 뭐 욕하는 사람 만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아니면 여자가 또 되게 같아. 좋아해서 또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욕을 들어도 모를걸요? 모를걸요? 알 수 없을걸요? 이게 생각보다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동생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자애는 여자들은 약간 저도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난 우리 결혼하면 남편만 바라볼 거니까 이제 가족을 떠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남동생 이 말한 그대로라면 그 예비 장인 어르신 될 때문에 인성이 너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만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요? 저 그거 쓰잖아요. 누나 파티 화장품. 그거 저 주신 크림. 그리고 심지어 네.
눈화장도 예쁘게 했네. 눈화장 하나도 네. 안 했어요. 마스카라만. 밑에 이것만 이렇게 언더 했죠? 그냥 언더만. 언더 한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아, 그래? 눈이 갑자기 반짝 떠 보인다. 우리 패션 방송으로 이제 바꿀까요? 누나파티 안녕 하고 우리 패션에서 아니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신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반짝반짝 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네요. 꺼져. 광채가 아, 참 나는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을 망쳐놓은 수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아 진짜? 저는 선생님한테 되게 좋은 기억만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두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음, 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양찬 선생님. 어, 실명 거론합니다. 어.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도 음. 그때는 되게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부터 우리는 음. 같은 재단이라 그랬잖아요. 음.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선생님이 같았어요. 정말. 정말 진짜 뭐 힘들겠다. 어머 어떻게 우리 12반씩이었거든. 중학교 12반, 고등학교도 12반이었어요. 정원이 이제 40, 50명, 50명이 넘는. 그럼 정 인원이 한 학년 정원이 4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6년 동안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쳐주셨지. 그분이. 근데 수학은 별로 잘 못 가르치시면서 엘란트라를 그렇게 아끼면서 닦으셨던 기억이. 근데 내가 이거 소심한 복수했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뭐지? 교실 문 앞에다가 금일 휴업 이렇게 써붙였더니 이거 네가 한 거지? 그랬고 윤마담 그다음부터 내 저기를 윤마담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윤마담이라고 선생님이 장난친 거였는데 그러면서 나는 코 잡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코를 이렇게 손가락 두 개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는 당기는 거. 그러면 이거 빨개지잖아. 나 거기에 점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딸기코 되잖아. 너무 싫은데 그 선생님이 그 장난을 되게 많이 치셨어. 귀여워서 그런 거 귀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른스러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내가 그런 정도의 농담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하신 농담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수학 시간에 수학을 안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중학교 때는 그게 그래도 따라갔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저 선생님이 날 쫓아올 줄 몰랐던 거지. 어떻게 문과반 이과반 나눠졌는데 또 우리 문과반으로 선생님이 배정이 딱 받으시면서 그래서 복수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30년 이제 졸업을 하고 20년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19살 때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만인가 학교를 간 거야. 친구들끼리. 우리 지금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뵈러 갔어. 근데 교무실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야. 오, 있네 아직도. 오래 사립은 안 바뀌어요. 지금도 계실 거야. 아마. 지금 정년퇴직 하셨겠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날 몰라본 거지. 뭐 기억을 할지 몰라본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딱 그랬는데 어머 선생님 가발 바꾸셨네요. 이런 거야. 진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가발을 안 쓰다가 가발을 쓴 거야. 그때 그 당시에 2대8 가르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이 들리는 머리였거든. 그래서 바람이 샥 불면 그 뚜껑이 샥 들려서 근데 되게 잘생겼어. 그 김광규처럼 생긴 얼굴 있지. 김광규처럼 이렇게 눈, 코, 입 다 반듯하게 생겼는데 머리만 대머리인 사람.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키도 되게 크고 멋있고. 근데 뚜껑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했었거든. 그래서 근데 내 기억에는 근데 딱 만났는데 머리가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고 어머 선생님 가발 바꾸셨네요 했는데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 뚜껑은 어디 갔어요? 소심한 복수했습니다. 못됐네. 아니 근데 진짜로 복수가 아니고 진짜 그 선생님이
가발을 썼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가발을 바꿨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가발을 안 썼는데도 그게 가발 같았거든. 근데 하여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뻐서 그 입만담을 장난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 건데 근데 나는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치? 선생님으로서는 보여줄 모습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특히 이 남자처럼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이거는 아니라 이건 진짜 쓰레기.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인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펜트하우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성악 선생님 완전 정말 개쓰레기. 저걸 어떻게 고소를 안 하고 저걸 보고 있지? 돈이 먼저인 거잖아 그 사람은. 돈. 그리고 사학재단들 안에는 그 중고등학교를 나와본 그 경험상 사학재단 안에 선생님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웠던 여자 수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사장 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학교 같은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벌이 되게 좋았어요. 대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대부터 제일 못했던 데가 경북대였어. 제일 선생님이 학벌 안 좋았던 선생님이 경북대 나온 선생님, 서울대, 이대 막 이런 선생님들이었거든. 근데 다들 4천, 5천씩 놓고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보니까 진짜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돈을 참.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재단이 기독교 학교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기부하는 거. 헌금처럼 내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한다고 소문도 엄청 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학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는 없었는데 이거는 저 말이 저는 내가 좀 되게 돈 지금 없는 한부모 가족 엄마가 격리하면서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과외 못하면 부모 잘못 만난 거니 부모 탓해라라는 말도 있고 뭐 애들한테 약간 열정적으로 증오했던 애들이 돈 없는 애들이라고 딱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선생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미워, 그러니까 네 아버지 뭐하노 그거 똑같겠지. 근데 결국에는 그랬던 애가 지금 자기 딸한테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해. 줄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 돈이 먼저인데 네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니네 집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퇴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셨어도 이 사람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빼겼고 돈이 없으면 이 시대에는 너 같은 애들은 하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 이분이. 저기 그 까기 전에 까인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까기 전에 네가 만약에 동생아 상견례 가서 아니면 어쩌면 지금 딸이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 그치? 아빠 알고 보니까 아빠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빠한테 뭐 친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러면 그거 자체로 아빠는 벼르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까기도 전에 먼저 깔 것 같아. 자, 안 아버지가 쓰레기여도 딸은 쓰레기가 아닐 수 있나요? 난 아닐 수 있다고 한편은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동생 입장이 돼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시아버지 모습을 보고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신랑한테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대요. 근데 혹시 저렇게 될까 봐? 근데 그 친구가 이혼을 딱 결심한 이유는 시아버지가 하는 모습들 중에 굉장히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마다 섬뜩섬뜩한데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애가 또 그런 지인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없으면 하나 건너서 나오니까. 남편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오고 이러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잘했다고? 내가 네 맘 너무 잘 안다. 내가 그런 남자랑 30년을 살았다. 내 아들이 냉정하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보지 못한 내 남편에게도 시아버지의 있겠지. 모습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그치, 이게 제네릭한 것,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요. 그게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 되게 또 사이코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오는 또 환경에 그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춰지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치. 또 발현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핏줄로 흐르는 건 정말 이게 무시 못할 텐데. 근데 그렇게 사이코, 나는 약간 끔찍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코 기질 같은 건 음. 약간 지네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바람 피는 사람. 음. 그걸 되게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얘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알던 애랑 결혼을 했어요. 음. 근데 걔네 아빠는 장난 아니게 소문난 바람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극과 극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근데 정말 아닌 거. 그 집안이 음. 다 자식들이 올고자. 근데 그 아빠만 아닌 그래. 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정반대.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집은 또 엄마가 욕쟁이야. 음. 자식은 셋 다 욕을 안 해. 이해돼요? 저기 우리 언니 또 팔아야지. 우리 언니랑 우리 형부랑 그렇게 술을 같이 둘이 잘 마셔요. 진짜 둘이 술 마시는 걸 보면 내가 맨날 우리 언니 우리 형부를 불륜 커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형부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희게 물들였어. 그러니까 그 염색을 안 해. 하얀 머리를 하고 다니니까 더 불륜 같아. 우리 언니 심지어 7살 차이가 나거든. 근데 이 둘이 맨날 술을 먹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 내 기억에도 그래. 아, 우리 언니랑 형부 같구나. 한 30년 동안 술을 먹은 것 같아, 둘이. 거구나. 그래갖고 그 부부를 이렇게 보면 그 부부는 세상에 부부밖에 없어. 애들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 근데 우리 조카들이 엄마 아빠 술 먹는 게 질려서 술을 안 먹더라고, 둘 다. 전혀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우리 집도 아빠가 술을 그럴 수 매일 있을까? 드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반주를 한다더라도 매일. 근데 우리 언니랑 형부는 술을 마셔요. 언니는 오히려 술을 반주처럼 아빠처럼 즐기는 스타일이 됐고 저는 아예 안 마시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마실 때는 마시는데 이걸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남동생은 아예 안 마시고. 아, 우리 형부 죄송해요. 그 오랫동안 같이 가족이었지만 형부라는 존재하고 엄청 오랫동안 얘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뭐 그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오래 가족이란 느낌 중학교 들겠다. 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점지해놓고 간 사람이야. 엄마가 하숙생으로 온 형부를 언니랑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킨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향하고 형부네 고향이 똑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형부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지 형부의 내면이나 형부의 속속들이를 알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알게 됐는데 형부가 저번에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 형부는 습관이 뭐였어? 그랬더니 자기는 습관이 돈 빌리는 거였대. 어머. 진짜? 그렇게 습관이 있을 수 있나? 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빌렸는데 그랬더니 여기 시골 학교잖아. 근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언니랑 형부랑 다 그 형부 고향으로 내려가 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100원, 200원 이렇게 꺼가지고 불려? 아니야. 다 쓴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이렇게 불어나잖아. 빌린 돈이 막 불어나잖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타낼까를 궁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형부가 여기서 이렇게 그 소파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언니의 등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뭐였냐면 우리 언니가 되게 이 경제적으로 형부는 저기 공무원이니까 근데 언니가 너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계속. 뭐 저 집안은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그러나 맨날 그랬는데 형부가 요번에 그 집도 그런 식으로 질러가지고 결국 갚은 건 언니였거든. 야, 저 끔찍한 습관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됐구나.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언니랑 형부의 중재자 역할로서 형부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언니 알았어? 형부의 이게 습관이었다는 거? 그랬더니 오늘 처음 들었다 야. 근데 나 저 습관 때문에 나 진짜 뼈 빠지게 살았다. 한번 지르고 들어오면 그거를 자기가 다 갚았다는 거야. 이제 갈수록 점점 커졌을 거 아니야. 그치. 나이가. 처음엔 100원, 200원이었지. 1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마지막 막판에 퇴직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지르셨어. 그래서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형부가 아파트를 계약했대. 그래서 이제 공관을 돌아다녔으니까 자기 집이 없는 채로 살아도 상관이 없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 돈이 없대는 거야. 아이고. 계약금만 빼서 했대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몰라 나도 그랬는데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집이 요번에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내 몫으로 있던 것도 언니한테 돌려놨어요. 그때 그래서 한꺼번에 언니한테 돈이 생긴 거야. 그걸로 갚았대. 그래서 아 다행이다 엄마가 선물해 주셨네. 난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번에 그 얘기를 형부한테 딱 듣는데 갑자기 언니 등을 보면서 불쌍하다. 어머 우리 언니 이러고 살았구나. 저렇게 일을 치고 계속 빚을 내고 그러면 언니가 갚고 이러려고 뽕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어머 저렇게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술 안 먹는다는 우리 조카한테 전화가 왔는데 조카가 지금 선물 뭘 한다고 엄마한테 뭐 명의를 돌리고 막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 조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우리 형부랑 너무 닮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생활 방식이나 패턴과 사상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맞는 수도 있다. 술을 안 마시는데 이 쓸데없는 습관은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습관은 닮지 않았는데 사상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철학은 그래서 나 약간 잠깐만 나 지금 얘기하다가 우리 형부네를 생각하면 우리 언니네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나?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저희 아빠의 성격을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의 성격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 아빠의 성향 성격 중에 안 좋아하는 부분 뭡니까? 혹시 닮았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네. 아 그건 안 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반대로 엄청 참는 스타일이에요. 화를 받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화를 야, 이게 잘 내는 스타일이고 모든 말에 저희 엄마는 또 애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 싫었거든요. 두 개를 같이 배웠군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항상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의 나는 장점만 가지고 왔다. 다행히 엄마 아빠 단점은 안 가지고 왔어. 단 외모는 엄마 아빠의 단점만 내가 가지고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의 큰 얼굴, 엄마의 모유라 꿈동산. 엄마는 이렇게 CD로 얼굴이 가려질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오목조목해요. 반대로 아빠는 넓어요. 근데 제가 아빠 얼굴형이 엄마 안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커 보이는 거야. 나만. 뭔 소리인지 알죠? 얼굴은 저기 얼굴형을 아빠를 접시를 갖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 또 몰림 쏠림 현상을 농담 이렇게 해서 이목구비가 보면 쏠림 현상이 됐어. 근데 아빠 얼굴 보면 뭔가가 약간 이게 아빠 얼굴형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성격이나 이런 걸 가져온 거를 감사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한번 믿으면 그거야. 그리고 딱 결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닮았다. 그걸 닮았더라니까. 사상은 닮는다니까. 습관은 약간 다를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내가 아빠랑 같이 자작을 해드렸던 이유는 혼자서 타지잖아요, 미국에. 너무 엄마는 엄마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갔지만 아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해봤었는데 제가 원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거는 못 해드렸는데 사상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아빠가 정치를 좋아해서 되게 정치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래요. 너는 왜 맨날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냐. 쇼와 뉴스만 보고 보냐. 있냐? 너는 경제를 했던 애가 왜 경제 채널을 안 보고? 아니 나도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 요번에 이제 사람이 참 오래 있어도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그 부모님 얘기까지 다 안 하니까. 근데 미디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뉴스 보고 한국말 배웠구나.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저 답 나왔어요. 저는 우리 동생에 대한 고스톱 말릴래요. 나도 난 나왔네요. 왜냐면 얘기들을 우리 캐리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철학은 안 바뀌어요. 철학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느낌 그대로니까 그대로 되니까. 난 살짝 지금 약간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동생이 지금 능력이 좀 있나 봐. 지금은.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붙어 있는 거겠지. 근데 우리 동생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집안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선생님이 보면 그냥 잘 사는 애들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것보다 더 증오하는 게 못 사는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치. 이런 쓰레기 선생님은 진짜 처단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없겠죠. 요즘은 막 다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뭐 말은 있나? 안 하지만 행동을 하겠지. 있나? 말은 안 하고 이 쓰레기 약간 같은 티 안 인간. 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좆도네 좆도 이 이거 아저씨. 우리 광고 듣고 와서 결정해요? 아니면은 그냥 광고 듣고 와서 고스톱 내줍시다. 오케이. 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고스톱 결정하셨나요? 자, 오늘 사연은 쓰레기 선생님을 장인으로 맡게 된 우리 남동생의 고민입니다. 네. 상견례를 잘할 수 있을까? 여친에 대한 사랑마저 흔들리게 하는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라는데 상견례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지금 사귀냐 마냐를 고스톱 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스톱이요. 스탑! 네. 왜냐하면 아까 오지랖 누나가 말한 것처럼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거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건 좋은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 네가 걱정이 돼서 우리한테 지금 사연을 보낸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 걱정이 너의 촉이 가장 맞다고 한 표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더 깊어지기 전에 나는 스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반대로 부모가 그렇다고 안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상당히 어느 정도 보면 비슷한데 우리 신랑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닮아있지. 닮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닮아 있고 욕하면서 닮는다니까. 사상이 닮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다를 수 있다니까. 저런 모습이 싫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 어떤 그래. 일에 처했을 때 똑같은 행동을 취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럿을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내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그때예요. 그 딱 사상이 딱 부딪힐 때. 근데 그게 1대 몇인 거야. 왜냐면 결과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본다고 하면 동생아 너의 사상과 그 선생님의 사상이 달라.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런 건 아니니까 틀리진 않고 달라. 그런데 네가 앞으로 살면서 매번 가족에 모일 때 가족이 안 모인다 하더라도 네 와이프한테서 그게 보일 거야. 그래서 나는 스톱. 저도 스톱입니다. 스탑! 저는 상견례는 하지 말자. 나도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만난 지 2년인데 1년 사귀고 1년은 뭐 그냥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상견례나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여자친구를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싫어질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때문에 싫어질 수 있다고? 아니야. 사랑으로 달려. 이렇게 판단 많이 할 수 있는데 분명 결혼은 달라. 지금 아빠를 모르던 상태에서 보던 여자친구와 아빠를 알게 된 상태에서 보는 여자친구의 모습 중에 이런 약간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 한숨 나온다. 조금만 뭐 지금 당장 헤어지지 못할
될지언정 나도 스탑. 그 상견례는 하지 맙시다 우리. 상견례 하지 마시고 결혼을 지금 서두를 일은 아니고 나는 혼자서 어머니가 격리직 맡아가지고 우리 동생을 열심히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상처받을 일을 혹시 며느리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두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흥하고 망하고는 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운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 있는 게 자랑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흠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있을 그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인간이 그치. 이런 짓을 할 인간이면 자기 딸내미한테도 이걸 못 박아서 키웠을 거야. 똑같이. 너 뭐 능력 있는 새끼를 골라라. 돈 없는 새끼들은 다 똑같다. 그럼, 뭐 똑같이 이렇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지.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자체가 뭐 이사장 백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거 보면 그 별로 그렇게 바르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되게 놀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도 어머 세상에 우리 내 조카가 전혀 안 그런데 형부를 똑같이 닮아가네. 그리고 우리 오빠가 우리 아빠를 너무 똑같이 닮아가요. 그럼 와이프밖에 모르고 살아요. 와 이거 와 너 멋있다. 결국엔. 결국엔 이거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기 근데 때문에. 남동생도 결국 술 마실려나? 그러니까 습관은 바꾸더라고. 그 우리 오빠가 이번에 술을 끊었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맞아, 49년을 먹다가 술을 49년 먹진 않았구나. 그럴 일은 없지. 49년 먹을 순 없지. 한 30년 정도 먹었을 네, 거예요. 하면서. 그렇지? 한 30년 정도는 먹었을 텐데 그 술을 끊는 이유가 자기 늦둥이 딸을 보고 끊더라고요. 맞아. 내가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데 내가 얘 놓고 죽을 순 없어서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더 못 박았지. 아빠가 딱 네 나이 때 쓰러졌어? 이렇게. 자, 피는 못 속인다고 어른들이 옛말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견례 하지 맙시다. 조금 더 사귀면서 여자친구를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선 상견례 조금 더 사귀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 왜냐면 미련이 남을 수 있잖아. 그리고 미련인데 이걸 보냈을까? 저는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근데 또 진짜 그래요. 정말 개과천선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지. 퇴직하고 진짜 달라진 선생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발 바꾼 선생님도 그럼 봤고.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근데 꼭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지금까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쓰레기 선생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한테 그 모습들이 안 보였던 거지만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보일 여자친구하고 오버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단 내가 여자친구의 아빠가 그 쓰레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만뒀어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생 상견례는 하지 말고 여자친구를 조금 더 사귀어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연애 한 3년 4년 해도 돼요. 그 결혼을 뭘 1년밖에 안 하고 결혼을 벌써 하려 그래.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40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천천히 상견례 하지 맙시다. 투스탑 나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게 투스탑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은 만약에 좀 다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누나들 오늘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드시거나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있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선물이 좀 줄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너무 힘들어. 한입의 떡이 드디어 끊겼네요. 안녕 어떡해. 한입의 떡. 안녕.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걸로. 떡 근데 끊고. 네. 떡 많이 받으셨잖아 다들. 떡 끊고 다이어트 하는 걸로. 퍼펙트 네네. 아이와 호호바 오일 그리고 누나파티 화장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름, 연락처, 주소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촉촉 파드착붓 우리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데일 호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고요.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제가 가져갈게요. 오케이. 내가 쏜다. 오케이.